지나친 사랑의 불장난이 진짜 화재 사고가 되어버린 사건으로 1964년 영국 헬렌 코네이 부인은 평소 움직이기 힘든 몸으로 인해 핸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집에 함께 있던 손녀에게 심부름을 하나 부탁했고, 그렇게 할머니의 심부름을 다녀오게 된 손녀는 집에서 끔찍한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데요. 헬렌 코네이 부인, 그러니까 자신의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불길에 휩싸인 채 모든 신체 부위가 타고 있었던 것이었죠. 손녀는 곧바로 긴급통화 999에 신고했고, 소방관은 3분 만에 도착해 화재를 완전 진압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헬렌 코네이 부인은 두 다리를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가 다 타버리며 새까만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점은 완전 발화돼버린 헬렌 코네이 부인의 몸과는 다르게 집과 가구, 심지어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까지 불에 타지 않고 멀쩡했으며 단 6분 만에 그녀의 몸이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사람의 몸이 완전 연소가 되려면 평균 약 2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런데 이 헬렌 부인은 단 6분 만에 두 다리를 제외한 온몸이, 심지어 뼈까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헬렌 부인의 몸에만 붙어버린 이 불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지는 못했고, 이 헬렌 부인의 미스테리한 사망은 인체 자연 발화 현상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인체 자연 발화 현상. 이건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고, 그저 이 인체 발화 현상이라는 것이 외부의 어떤 요인 없이 몸에서 스스로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게 되며 몸을 태워버리는 현상으로 정의 내려지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이 헬렌 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인데요. 현재까지도 풀리지 못하며 가장 미스테리한 현상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 조선시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 어떻게 결론 지어졌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순조 14년, 전라남도 나주에 김정룡이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1814년, 그러니까 순조 14년 12월 12일. 이날은 김정룡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돌, 그러니까 2년이 되던 해에 지내는 제삿날인 대삭날이었어요. 김정룡은 제사를 마친 후 고기를 포장하더니 이걸 대접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아들을 시켜 술장사를 하는 김소사의 집에 고기를 보냈죠. 김정룡이 말한 대접할 사람은 나주 반남면에 살고 있던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정룡은 아내에게 일이 있어서 늦게야 돌아올 거다라고 하고 나가더니 밤새도록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야 이 김정룡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일이 있어서 나간다더니 남편이 불에 타 사망해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밤새 김정룡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사실 김정룡은 한 사대부의 아내인 한씨 부인과 불륜을 맺고 있었어요. 아까 그 고기를 보냈던 그 한씨 부인이요. 이 김정룡과 한씨 부인은 예전부터, 각자 혼인하기 전부터 서로를 사모했던 사이이긴 하지만 신분과 집안의 차이로 혼인하지 못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과 각각 혼인하게 된 건데요. 서로를 잊지 못한 둘은 결국 혼인 이후에도 몰래 만나 미래를 계속해서 즐겼다고 해요. 사건이 일어난, 그러니까 이 김정룡이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 했던 그날, 김정룡이 갔던 곳은 마을 외곽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고은옥이라는 자의 집이었다고 해요. 김정룡은 12월 매섭게 춥던 날, 한 달 넘게 비워두었던 이 방에 직접 땔감을 구해와 불을 지펴 훈기를 더했고 깨진 그릇을 주워 작은 불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가 볼세라 서둘러 한씨 부인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고 그렇게 이곳에서 한씨 부인과 미래를 즐겼죠. 평상시 이들은 보통 오후에 만났고 저녁에는 서로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는데 이날은 전날 만난 두 사람이 다음날 해가 중천에 닿도록 일어나는 것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 평소 이들의 사이를 알고 있던 집주인 고은옥이 문 밖에서 두 사람을 불러보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창호지가 젖어 있는 상태로 방 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란 집주인은 안으로 잠겨서 열리지 않는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는데요.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방문이 열리니까 어느 정도 연기가 빠져나갔고 그러자 그의 눈앞에 기괴하면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두 남녀가 꼭 끌어안은 채 온몸이 불에 타 사망해 있었던 것이었죠. 김정룡과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김정룡은 한씨 부인의 오른팔을 메고 있었고 한씨 부인의 다리는 김정룡의 배 위에 걸쳐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두 사람 모두 몸만 탄 채 사지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김정룡의 경우 이 배부터 정강이까지 까맣게 타 있었고 한씨 부인 역시 몸통이 불에는 탔는데 두 다리와 얼굴은 성한 상태였다고 해요. 심지어 이 방바닥은 탄 흔적조차 없이 그들의 몸만 타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 이상한 죽음에 이제 나주 관아가 조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관아는 이 둘의 관계가 불륜이었던 만큼 이 이상한 사망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두 명을 지목합니다. 바로 김정룡의 아내와 한씨 부인의 남편이었죠. 이 둘 중 하나가 혹은 이 둘이 함께 상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치정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살인 방법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력한 용의자들 중 누가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또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를 밝혀낼 수 없게 되면서 이 사건의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해요. 때마침 이 두 사람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초검을 시행했던 나주관아는 이 두 사람은 연기로 인해 의식을 먼저 잃고 이후 불에 타 죽음에 이른 것으로 판명했다고 해요. 반면 감찰사가 있는 관청인 가명에서는 연기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게 아니라 이미 질식을 했고 그 이후에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죠. 질식을 했건 의식을 잃었건 이 나주관아와 가명은 한동안 비워놓은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발생한 연기에 의해 질식했고 이후 김정룡이 가지고 들어온 작은 불이 소미불에 옮겨 붙으며 화재가 일어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려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의 판결문을 읽고 의문을 품은 한 조사관이 재조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은 대충 마무리 지어진 결말과 완전히 다른 얘기로 변해버리고 마는데요. 의문을 품은 조사관, 그의 정체는 바로 제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인물, 조선시대 명탐정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사건 현장부터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누워 잠을 자다 불이 붙었는데 바닥이 전혀 타질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재의 원인이 김정룡이 그릇에 담아 가지고 들어온 저 작은 불씨 때문이라 하였는데 시신 발견 당시 김정룡의 오른발이 이 불을 담아온 그릇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리는 전혀 불에 데이지도 않은 상태로 김정룡은 이 배부터 정강이까지만 까맣게 타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되었었죠. 그릇 위의 불은 언제 꺼졌는지 담겨져 있던 재가 싸늘한 상태였었다고 해요. 자, 그럼 김정룡이 가져온 이 작은 불씨 때문이었다라면 무엇보다도 그 위에 올려져 있던 김정룡의 오른발이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많이 타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어찌 오른발은 말짱한 상태로 있을 수 있었냐는 것이었죠. 또한 처음 이들을 발견한 이 집주인 고은욱의 이야기에서 문을 열기 전 창호지가 젖어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점을 들며 이건 오랜만에 구들장을 덮일 때 일어나는 흙의 습기 때문인 건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구들장을 덮일 때 나는 흙의 습기와 연기에는 독성이 없는 것이거늘 어찌 독성도 없는 이 연기가 하나도 아닌 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겠느냐며 이 사건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어요. 그렇게 정약용이 직접 참여해 검시를 다시 진행해보니 이 시신에서 질식의 흔적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자, 조사 결과대로라면 두 사람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불에 타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었다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질렀을 텐데 이 고은옥의 집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밤새 비명 소리를 들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이 둘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너무나도 편안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또한 방 안의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불에 탄 흔적은커녕 그을음도 없었으며 불이 난 냄새, 심지어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아 두 사람이 불에 탄 것은 물론 이 방 안에 불이 난 사실조차 그 누구도 몰랐다고 증언했죠. 여기에 다음날 두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고은옥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야 할 만큼 안에서 굳게 잠긴 문으로 보면 침입의 흔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들어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스테리한 이 사건. 과연 조선시대 정약용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나주가나와 가명이 대충 마무리 졌던 이 사건에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고들었던 이 정약용의 추류와는 상반되게도 결과가 매우 어이가 없게 돼버리는데요. 정약용은 이 사건을 지나친 음욕이 일으킨 화재라고 결론 지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김정용의 시신 상태가 배 아래쪽부터 정강이까지 태워져 있는 모습으로 봐 이 김정용의 음경이 발기가 되면서 지나친 음욕으로 인해 몸 안의 장기에서 음화, 그러니까 여기서 음화는 음란마귀 할 때 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뜨거워진 그의 욕망으로 인해 생긴 음란한 불이 장기에서부터 시작해 사랑을 나누고 있던 두 사람의 몸속을 태워 먼저 사망했고 이후 이 불이 몸 밖으로 나와 신체를 태운 사건이라 결말짓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정말로 지나친 사랑의 불장난이 진짜 화재 사고가 되어버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발생한 인체 자연 발화 사건이었는데요. 결말이 좀 어이가 없죠. 자, 아무래도 조선시대였던 만큼 이 부분은 좀 감안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약용은 자신이 직접 겪고 해결했던 일들을 적어놓은 이 힘음신서에서도 이 사건만큼은 굉장히 드물고 기이한 일이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미스테리아 사건을 두고 훗날 사람들은 이건 조선시대에서 발생한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었을 것이다 라며 이 사건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얼굴과 사진은 말짱한 채 비명소리조차 없이 타버린 두 시신. 무엇보다 불이 난 현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을음조차 없는 방과 바닥 그리고 가구들의 모습이 현대 들어 간간히 목격되고 있는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정약용이 내린 이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든 사건치고는 결론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오히려 정말로 이 사건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라 분류가 되어진다면 정약용이야말로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간 명탐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만큼 정약용 역시 얘네가 몸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 죽은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어. 그래도 정확한 원인을 찾자면 이건 아마도 가장 금기시되는 것 중 하나였던 가능과 과도한 음욕을 저질러 벌이 내려져 몸 안에서 불이 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정약용 역시 몸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났다는 이 자연 인체 발화 현상을 염두에 두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약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선 순조 14년 한 불륜 남녀가 기이한 형태로 불에 타 사망한 채 발견이 되며 다산 정약용까지 나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며 사랑의 불장난으로 인해 불에 타 사망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던 조선시대 자연 인체 발화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